의원들의 각자 많은 이야기 한 것을 유승민 원내대표가 잘 경청했고 고민을 하겠다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끝을 냈습니다. 저는 당대표로서 어떠한 경우라도 당의 파국은 막아야 된다. 저에겐 그런 의무가 있다 하는 입장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유가 어떻든 간에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 져야 되고 그 책임은 유승민 대표가 지는 것이 좋다. 강력한 이야기가 있었고 또 몇 분은 그래도 시간을 좀 줘야 된다 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자, 오늘 오후 3시부터 무려 2시간 반 동안 새누리당 최고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안건은 바로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였는데 지금 김무성 대표의 설명을 쭉 들어봤습니다. 저 브리핑이 방금 전에 나온 브리핑인데 자, 결론을 내지 못한 듯합니다. 천상철 차장, 예. 결국엔 유승민 원내대표는 난 못 물러나겠다. 이 입장을 강하게 밝힌 거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완전히 이제 못 물러나겠다고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최고위 끝나고 나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한 얘기를 보면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유승민 원내대표 얘기? 잘 경청하고 고민할 것 이런 워딩이 나왔습니다. 고민하겠다. 예, 고민하겠다. 왜냐하면 최고위 회의에서 대부분의 많은 상당수의 의원들,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얘기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갖고 좀 고민하겠다.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가 어디 들어가 있냐면 국회의장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요? 이종걸 원내대표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예. 거기서 아마 뭔가 국회법 개정과 관련된 어떤 수당의 뭔가를 풀기 위해서 들어간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조금 뒤에 들어오는 대로 알려드리겠고요. 김무성 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 대표로서 어떤 경우라도 당 파국은 막아야겠다. 그러면서 일단 좀 더 시간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직 의원총회 소집 요구서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의원총회가 열릴지는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 그 의원총회는 왜 중요한 거죠? 의원총회에서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를 결정하자. 예. 이렇게 오늘 아침에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네. 모든 의원들의 총의를, 그러니까 최고위원회 회의는 8명이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모든 의원들의 함의를 모아서 거기서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를 결정하는 게 좋겠다. 그게 이제 아침 김무성 대표의 워딩이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의원들이 뽑은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 이런 논리라는 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서청원 또 당 최고위원도 조금 전에 얘기를 했는데 김무성 대표가 뭐라고 그랬냐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이 김무성 대표 본인도 예. 종국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합디다. 김무성 대표가. 예. 그러니까 유승민 사퇴해야 되는 쪽으로 김무성 대표가 그렇습니다. 얘기를 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놓고 김무성 대표도 사실상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사퇴를 권유한 것 아니냐 이런 지금 이제 추측이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의 파국을 막아야 한다는 것도 그런 취지의 말이었다. 그렇습니다. 볼 수 있겠네요. 박성훈 논설위원. 네. 자, 그러면 이제 최고위원들의 어떤 방향성. 김무성 대표가 사실은 이제 다른 친박계 의원들은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그동안 공개적으로 내놨었고 김무성 대표는 처음에는 약간 보호하는 듯 하다가 이제 스탠스가 조금 입장이 중립적으로 바뀌었다가 오늘 상황에서는 물러나야 된다는 입장으로 좀 바뀐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지금 아까 이제 브리핑 내용이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기됐고 예. 또 어떤 그러니까 본인이 정리할 기회를 줘야 된다. 뭐 이런 의견이 있었다고 말하자면 결론을 안 냈지만 어쨌든 다수의 최고위원들이 물러나야 한다라는 의견 예. 이런 부분을 대표로서도 무시할 수 없는 그 현실이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라 하더라도 또 최고위원들이라 하더라도 의원들이 뽑은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만일에 본인이 어쨌든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 한 강제로 사퇴시키려면 결국 의총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게 남아있으니까 지금 아까 서청원 대표가 오늘 끝나고 나서 본인이 그 시간을 달라고 했으니 지켜보겠다라고 한 걸 보면은 일단은 그 원내에서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본인의 결자 해지적 마무리 예. 이런 부분을 놓고 또 의원들의 어떤 최종적인 의견 이것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서 7월 1일 날 현재 지금 본회의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의총이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 의총에서 의원들이 어떠한 마무리 또 어떠한 그 사퇴 형식을 원하는가 하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예. 그에 따라서 아마 유승민 원내대표가 최종적인 거취를 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천상철 차장. 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오늘 서청원 전 대표가
최고위원 회의를 들어갈 때 3시 전에 2시 59분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들어갈 때 한 얘기를 보면 나도 책임이 있다. 유승민 원내대표만 책임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책임이 있다라는 얘기, 본인의 책임 얘기를 처음 거론했어요. 네. 그 의미는 자신이 친박들이 이제 집단 사퇴를 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들어간 거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는데도 친박 최고위원들이 집단 사퇴를 안 하고 나온 걸 보면 뭔가 유승민 원내대표로부터 앞으로 시간을 좀 주면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단을 하겠다는 뉘앙스의 뭔가의 답을 들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 가능성도 있죠. 예. 지금 끝나자마자 국회의장실로 향한 것을 보면 뭔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본인이 좀 문제를 해결한 뒤에 뭔가 고민한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 이런 뉘앙스로 분명히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정확한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아무래도 좀 고민이 되고 또 많은 의원들이 지금 본인의 사퇴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유승민 원내대표를 지지하고 우리가 뽑아줬으니까 우리가 좀 책임지고 보호해야 된다는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또 많은 또 반대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여론을 좀 무시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예. 유승민 원내대표도. 근데 전원책 변호사께 이제 질문을 드릴 텐데 지금 김무성 대표가 사실은 유승민 원내대표를 보호하고 감싸려다가 지금 청와대에서 강경한 입장을 보이니까 야 이거 대통령의 뜻이 이런데 대통령하고 원내대표하고 붙었을 때는 원내대표가 지는 게 순리 아니냐 이렇게 김무성 대표가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김무성 대표를 따르고 김무성 대표의 눈치를 보는 또 다른 다수의 의원들에게도 심리적으로 영향을 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김무성 대표가 어떤 경우에도 당의 파국을 막겠다 하는 것은 이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를 기정사실한 겁니다. 다만 이제 그걸 어떤 방법을 할 것이냐 하는 이제 그런 데 따른 고민인데 지금 김무성 대표로서는 어찌할 수 없죠. 본인이 그 박근혜 대통령처럼 콘크리트 같은 지지표가 있는 그런 대표도 아니고 차기 주자 여권에서는 1위고 전체 지금 2위 정도를 달리고 있는데 앞으로 차기 주자로서 입지를 굳건히 하는 데 있어서도 친박계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지금 친박계는 어쨌든 똘똘 뭉쳐서 이 명분 있는 소수로 남을지라도 유승민 원내대표는 그대로 두고 보지 못하겠다 하는 쪽이니까 어떻든 김무성 대표는 오늘 아침에 이제 의총에서 이게 원원에서 최종 결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은 명분을 찾겠다는 겁니다. 명분을? 예, 대표로서도 명분을 찾아야 되고 또 친박계도 마찬가지예요. 이 대통령이나 친박계가 가지는 부담도 만만치 않거든요. 지금 보수 정치하는 것 아니냐, 심지어 야권에서는 상권분립 위반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판이고 더더군다나 야당이 국회 일정을 전부 보이콧하고 오늘 복귀만 열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친박계가 지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고 여권 내 분란이 벌어지면서 앞으로 국회 일정이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것이 이제 야권의 책임을 면하고 오히려 친박과 대통령의 책임으로 돌아가는 경우, 그 경우는 이 국민의 지지를 잃을 경우니까 이 상상하기가 싫어지는 거죠. 이러니 친박계도 이 명분을 찾아서 유승민 대표를 사퇴를 시켜야 될 것이고 김무성 대표도 최소한 유승민 대표의 어떤 그 체면은 차려주면서 유승민 대표를 물러나게 해야 될 것이고 유승민 대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그대로 친박계 공세에 쫓겨나듯이 물러난다면 자기의 미래는 담보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이러니까 이 세계가 절충이 되자면 결국은 의원총회에서 또 격론이 벌어지고 이 유승민 원내대표가 자진 사퇴하는 형식을 취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박성훈 논설위원, 결국에는 이 의총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아까 조금 전에도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처럼 김무성 대표의 어떤 입장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를 따르는 사람들, 의원들, 지난번에 의총 때는 그분들이 유승민 원내대표 보호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취했거든요, 분명히. 근데 입장이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전에 김성태 의원 잠시 후에 저희가 전화로 연결할 텐데 입장이 좀 달라진 것 같고 또 김무성 대표의 공천 때문에 여러 가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의원들 입장에서도 그럼 김무성 대표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도 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과거의 의총과 앞으로 있을 의총의 기류가 달라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은 있죠. 일단 대통령의 어떤 실망감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데 이렇게 원내 사령탑과 안 맞아서는 어렵다라는 것이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강했는데 사실 당일날 열린 의총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상당히 진노했구나 이 정도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완전히 대통령이 그 결론에 대해서 거의 격려했다라는 얘기를 듣고서 예, 그리고 의총 심지어 결론에 대해서. 예, 예. 뭐 현실 가능성 얼마나 있는지 몰라도 심지어 분당 탈당까지 막 친박들이 흘려가면서 결국은 여차하면 내년 총선을 두 개의 당으로 치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사실은 사태가 부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의원들도 야 이렇게까지 어떤 그 유 대표를 안고 갈 경우에 부담을 질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에서 사실은 생각이 조금 바뀔 수 있고 특히나 이제 김성태 의원이 좀 이따 연결한다 그러지만 예. 어떤 사태를 설사시킨다 하더라도 어떤 우리가 사람을 사형시킨다 하더라도 사형 선고를 해놓고 바로 집행이 아니고 어떤 예. 그 이후에 혹시 이 재판이 잘못된 건 아닌지를 되돌아볼 시간을 갖고 또 어떤 집행에는 또 시간차를 두는데 예. 이런 경우에 마치 쫓아내듯이 그 대통령이 한마디 하셨다 해서 이렇게 해서 바로 어떤 그 전체 당의가 의원들이 뽑은 걸 지금 결정해서 집행해버리면 우리 당이 향후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 예. 이런 어떤 정도로 약간은 좀 여지를 두면서 어떤 그 의원들이 조금 기존에 지지해왔던 유승민 원내대표 지지해왔던 의원들이 조금 여지를 두는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짧게 한 가지를 보태자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앞으로 임기가 2년 반이나 남아있는 살아있는 권력입니다. 거기다가 다음 총선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등을 지고 이 당선을 장담받을 수 있는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단 한 명도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호남 지역에서 당선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이정현 의원 친박의 핵심밖에 없고 이러니까 지금 비박이라 한다 하더라도 이 완전히 당을 깨는 것을 원하지도 않을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지는 것을 원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자, 천상철 차장한테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겠는데 지금 천상철 차장이 계속 휴대폰으로 지금 후배들이 정당팀 방에 올린 보고 내용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저는 그걸 낮에는 보지만 지금은 못 보고 있는데 그 안에 친박계 최고위원들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만약에 유승민 의원 원내대표 사퇴 안 하면 우리 지금 집단 사퇴할 수밖에 없다. 이 카드를 쓸 건지 안 쓸 건지 굉장히 궁금했잖아요. 실제 그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보고 내용이 올라온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내용은 없습니다. 그 내용은 없나요? 없고요. 예. 일단 유승민 원내대표가 상당히 당황한 것으로 알려진 게 8명의 새누리당 최고위원 가운데 한두 명을 빼고 다들 사퇴하는 게 맞겠다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유승민 원내대표로서는 굉장히 심적인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고민할 시간을 달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는 게 이제 오늘 참석했던 최고위원의 발언인데요. 예. 물론 그 의원 발언 말고 다른 의원들도 좀 취재를 해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처음에는 유승민 원내대표를 좀 감싸줬었던 최고위원들마저 오늘 최고위원회 3시 회의에서는 사퇴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겠다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유승민 원내대표도 고민하면서 아마 그 부분 어떻게 좀 모양새 좋게 물러나는 게 좋은 것인가를 아마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김무성 대표가 입장을 달라진 이 부분이 지금 이 유승민 정국을 바꾸는 핵심 기류가 아닌가 싶은데요. 김무성 대표 왜 입장을 바꾸고 있는 건지 그 속내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그 지도부들의 단체 행동까지도 얘기가 되고 있어요. 잘 수습을 해보겠습니다. 나를 향한 너의 관심을 본 거야. 자, 저 영상이 실제 두 분이 통화하는 내용이 아니라 통화하는 내용이 잡힌 장면을 저희가 이렇게 묶어봤는데 박성원 논설위원. 네. 결국에는 김무성 대표가 입장을 바꾼 이유 청와대에서 뭔가 강하게 설득을 김무성 대표를 했을 가능성도 있고 친박들이 카드로 쓰려고 했던 집단 최고위원 사퇴 카드 네. 이거에 영향을 받아서 겁을 먹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어떤 게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굳이 비교가 큰 의미가 없는 게 예. 제가 볼 때는 두 가지가 다 동시에 작용을 했을 것이고 동시에 작용을 했을 거다. 네, 실제로 청와대가 또 그 친박 최고위원들을 통해서 어떤 그 박 대통령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예. 이 강한 의지가 섰고
그렇기 때문에 친박 최고위원들의 경우는 이 부분이 관철 안 되면 결국 최고위원직 사퇴를 통한 지도부의 와해,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새로운 지도부 구성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의지까지도 표명이 된 상황에서 그 대표로서 아까 얘기한 당의 파국만은 막아야 한다. 네. 사실 아까 만일에 지도부 와해라고 하는 것은 전면적인 친박 비박이 총선 앞두고 어쨌든 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 가면 피차가 공멸이기 때문에 대표로서 그러한 파국만은 막아야 된다는 상황에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다만 어떤 대통령이 한마디 했다고 해서 그대로 앞으로 당이 찍소리 못하고 가는 당이 되는 모양새가 되면 이건 당의 미래가 없다. 그렇죠. 라고 하는 예. 모양에서 어떻게 명예롭게 후퇴하면서 당이 그 대통령에 대해서 협조하면서도 당이 또 민심을 통해서 할 수를 하는 당을 만들 것인가, 이 모양새를 많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단계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전원식 변호사님, 예. 제가 보기에는 제 관점입니다만 지금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의 어떤 그 거취 문제로 불거진 이 정국이 약간 변곡점을 지났다, 이제 이렇게 보입니다. 이 최고위원 회의를 통해서 뭔가 가닥이 잡혀가고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을 볼썽사납지 않게 비춰지게 만들 거냐를 고민하는 시점으로 바뀐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청와대에 저는 정무 기능을 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이 일이 이렇게 꼬인 데는 사실상 그 청와대 정무 기능의 책임도 만만치 않거든요. 참모들이 참모 역할을 제대로 못했고, 이 대도군단화 정무특보로 임명됐던 김재원, 윤상현 두 의원이 또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궁금하고, 무엇보다도 이병기 비서실장이 유승민 대표나 김무성 대표와 어떤 소통을 하고 있었는지, 예.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기자들이 지금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저는 비판하고 글을 쓸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병기 실장과 이 김무성 대표가 아마 나는 소통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뜻이 어떻든 전달이 됐을 것이고, 또 김무성 대표가 이 당에서도 명분을 찾아야 되니까 어떻든 실장과 이 문제를 깊이 논의를 했을 것이고, 이것이 또 유승민 원내대표에게도 충분히 전달됐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파국이겠죠. 나는 충분히 전달됐다고 보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예. 최고회의에서도 그 점이 아마 논의가 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박성훈 논설위원이 보기에도 일단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러니까 파국은 넘긴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얘기했듯이 만일에 사실은 그 지도부의 이 와해라든지 아니면 유승민 원내대표가 아주 공식적으로 사퇴 못한다라고 하고 정면으로 그 이유에 대해서 기자회견하고 이렇게 가면은 정말 어떤 수습이 어려워지는데, 일단은 어떤 해결의 길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것에 모아졌고, 그 형식은 아마도 국회법에 넘어온 국회법의 원활한 마무리와 그리고 어떤 의총을 통한 어떤 당의 의사를 모아서 그 명예로운 후퇴 그리고 새로운 대안을 세우는 어떤 서로가의 그 대결이 아니라 예. 어떤 새로운 어떤 대안 해결책을 찾아보는 어떤 그런 출구 전략을 지금 모색하는 데에는 일단은 합의가 됐다. 공감대가 이루어진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